1편에서는 갑상선이 왜 중년 여성에게 중요한 기관인지, 그리고 왜 많은 증상들이 갱년기나 나이 탓으로 오해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2편에서는 몸이 너무 빨리 달릴 때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항 진증을 다뤘습니다. 오늘 3편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상태, 하지만 훨씬 더 조용하고 더 오래 방치되기 쉬운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은 대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병은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내가 아닌 느낌이 들어요. 그냥 늙는 건가 싶어서 참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생각을 차분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무엇일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속도를 조절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몸은 마치 저속 기어로만 달리는 상태가 됩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속도도 느려지고 체온을 유지하는 힘도 떨어지고 장운동, 심장 박동, 사고 속도까지 전반적으로 둔해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원래 나이가 들면 그렇지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원인, 하시모토 갑상선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갑상선을 조금씩 공격하면서 기능을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흔합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하고 그 다음엔 체중이 조금 늘고 점점 추위를 더 타고 감정이 가라앉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 과정이 워낙 자연스러워 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예전엔 하루 종일 일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오전만 지나도 너무 지쳐요. 잠을 더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기초대사 자체가 느려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먹는 양은 오히려 줄었는데 체중이 계속 늘어요. 특히 배랑 허벅지가 잘 안 빠져요. 기능 저하증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어 같은 식사량에도 체중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괜히 우울해져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말이죠. 이 경우 갑상선 호르몬은 감정과 사고 속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분 문제로만 치부하기 쉽지만 호르몬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한 번쯤은 갑상선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방사선 치료 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자가 면역 질환 외에도 갑상선 수술 후, 방사선 요오드 치료 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능항 진증 치료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갑상선 기능을 낮추는 경우 이후에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기능 저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중요한 점은 치료가 끝났다가 아니라 관리 단계로 넘어갔다는 인식입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필요한 호르몬 보충을 통해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요오드 섭취, 꼭 알아야 할 오해. 많은 분들이 갑상선 이야기를 들으면 이 질문을 하십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를 먹으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과도한 요오드 섭취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건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 내 상태에 맞느냐입니다. 민간요법이나 인터넷 정보만 믿고 식단을 극단적으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노화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결정적 차이.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노화와 기능 저하증은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비슷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노화는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인 활력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기능 저하증은 활력 자체가 떨어지고 휴식을 해도 회복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 기능 저하증은 치료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라는 말로 넘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치료는 어렵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호르몬 치료에 대해 막연한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는 대부분 정확한 용량의 호르몬을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정기적인 검사로 용량을 조절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치료가 아니라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변화가 노화는 아니다. 몸의 속도가 느려졌다면 그 이유를 한 번쯤은 확인해 볼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갑상선 시리즈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참고 버티고 스스로를 탓해온 시간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편에서 알아본 기능 항진증과 오늘 알아본 기능 저하증을 비교하면서 한 번 더 알아볼까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헷갈리는 이유. 기능 항진증의 대표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 손 떨림, 불안, 예민함, 불면, 체중 감소, 식욕은 증가, 더위에 약함, 땀 많음, 설사, 생리 불순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럼 기능 저하증의 대표 증상은 어떤 게 있었죠? 쉽게 피로함, 무기력, 체중 증가, 추위를 심하게 탐, 변비, 우울감, 기억력 저하, 피부 건조, 탈모. 이렇게만 보면 완전히 반대처럼 느껴지지만 중년 여성에게는 겹쳐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불안, 우울, 피로, 수면 문제. 이 네 가지는 두 질환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갱년기나 스트레스로 오해하게 됩니다. 원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기능 항진증. 가장 흔한 원인은 그레이브스병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 체계가 갑상선을 과하게 자극해 호르몬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게 합니다. 눈이 튀어나오는 안구 돌출이 동반되는 경우도 이때 나타납니다. 다음은 기능 저하증 증상인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면역 체계가 갑상선을 조금씩 공격해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 노화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공통으로 중요한 포인트, 기능 항진증이든 기능 저하증이든 중년 여성에게 공통으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감정 변화와 함께 온다. 참으면 되겠지 하며 지나치기 쉽다. 하지만 두 질환 모두 검사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기능 저하증은 치료 후 예전의 나로 돌아온 느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노화와의 가장 큰 차이.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이지만 갑상선 질환은 호르몬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노화는 치료 대상이 아니지만
갑상선 질환은 관리 대상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중년 여성의 삶의 질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몸이 너무 빨라져도 문제, 몸이 너무 느려져도 문제. 두 경우 모두 나이 탓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항진증과 기능저하증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몸을 예전과 비교하며 이건 그냥 나이 때문일까? 라는 질문이 들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몸의 신호를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불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조금만 더 정확히 읽으면 됩니다. 오늘도 자신의 몸을 이해하려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